안녕하세요. 저 프리토킹 에어리어라고 FTA라는 이름을 가지고 토크버스킹 하고 있는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1차적으로는 끝났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난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7번째 걸음 주제 단어는 난민입니다. 일단 이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난민의 의미를 한번 정의하고 가는 게 순서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민을 비둘기가 많아. 난민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은 국어사전에는 이제 정치적으로거나 사상적으로 또는 인종, 종교에 의해서 탄압받거나 차별받는 이들이 이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 탈출하거나 피해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난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보고 탈북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난민보다는 탈북자라는 단어를 더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이죠. 그 제주도에서 난민 사태가 일어나고 예멘 난민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 난민 사태 현황을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멘에서 난민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제주도로 이제 481명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현재까지는 340명 정도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제주도에서 1년을 머무를 수가 있으세요. 이제 그 다음에는 난민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난민의 지위로 대한민국에 살 수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난민 심사를 진행을 할 텐데 이것도 별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은 제주도 이외에 우리 육지로 넘어오시지 못한다는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걸 얘기하기 전에 제주도 난민 사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전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나라는 걸 한번 더 봐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약 32,000명 정도의 난민들이 난민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약 1,500명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4에서 5% 사이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제가 4.5%라고 일단 어느 정도 그냥 얘기를 기준을 정해두고 갈게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4.5%다. 그래서 32,000명 중에 1,500명 정도가 지금까지 난민의 지위를 획득을 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자면 이번에 온 481명 중에 약 22명 정도가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단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 22명,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 숫자고요.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 숫자인데도 이 숫자마저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아예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죠. 22명 너무 적다, 4.5% 너무 적다. 우리나라가 인도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품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과 극의 의견이 왜 나오게 됐는지, 왜 그들의 갈등이 생겼고 그들은 어떤 생각과 기준과 그리고 걱정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먼저 그들을 받아들이자, 그들을 수용하자라는 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에서 GDP 세계 순위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되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죠. 우리 위에 있는 1위부터 10위국 가운데 캐나다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전부 다 인구수가 많은 국가들이고요. 우리나라보다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없어요. 위에 있는 국가들 중에. 그만큼 우리는 되게 큰 경제적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의 논리를 좀 비유를 해보자면 사회에서 우리는 상류층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조금 강요하는, 바라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국가든 간에. 그래서 그거를 국가 간에 봤어도 좀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국가들이 좀 그분들을 도와줘라 라는 좋은 의도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 처음으로 우리가 난민협약을 발효를 했고요. 또 다음으로 보자면 역사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힘든 시기가 많았잖아요. 6.25 전쟁도 있었고 일제강점기도 있었고요. 이 두 가지 시절 때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과 같은 곳에 많이들 망명도 가시고요. 이민도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를 보자면 우리도 다른 힘든 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때를 되갚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좀 도와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입장에서 그 범죄자들을 걱정을 하시잖아요. IS 문제도 있었고 또 이슬람 같은 이슬람 계열이고 하니까 많은 걱정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분들이 범죄자일 확률이 너무나 낮다. 아닐 확률이 훨씬 높지 않냐라는 주장을 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제 반대쪽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반대쪽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경제적인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11위니까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반대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국가들은 예전에 약소국들을 수탈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이렇게 벗겨먹으면서 큰 나라들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여기까지 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주장으로는 아까 말했던 범죄의 확률, 그들이 범죄자의 확률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되냐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제적으로 뭔가 좀 나간 돈이 생기는데 그 지출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반대편 양쪽의 입장을 알아보고 이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걸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성적으로는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는. 뭐 좀 전에 반대편 입장에서 난민 반대편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만 컸다 경제적으로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이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게 생산자로서 또는 판매자로서 또는 뭐 소비자 그리고 뭐 하여튼 많은 방식으로 해서 어떨 때는 이런 방법으로 어떨 때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도와줬을 국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힘만으로 컸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국가 덕분에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서라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 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들어져서 이민을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미래에.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했을 시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중에 미래에 안 좋게 됐을 경우 우리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이민자로 보는 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들에게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 방향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국제적인 시선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국제적으로 많이 문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국제적 시선을 위해서라도 액션은 어느 정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 감정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감정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싫습니다. 들어오는 게 싫어요. 좀 싫어요. 위험하잖아요. 누가 봐도 뭐 안전하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사태만 봐도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이민을 가서 다 잘 정착을 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정말 엄청난 노동력이 돼서 그 나라를 부흥시켰다 하면은 너도 나도 받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니까 다들 여기서도 꺼려하고 저기서도 꺼려하고 국제적으로 본 눈이 있으니까 대놓고 오지 마 할 순 없고 오긴 오는데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1년 정도 기다려봐.
아니면 여기도 한번 가봐, 여기 괜찮대, 이렇게 서로 거의 폭탄 돌리기 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그 찬성하는 입장 쪽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범죄자의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저 그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그 인터뷰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확률이 적어서 괜찮다? 우리나라에는 불이 날 확률이 너무 많아서 각 지역마다 소방서가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도 시민의식이 낮고 범죄 확률이 높아서 각 지역마다 경찰서가 있고 교도소가 그렇게 많은 걸까요? 우리나라의 전쟁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20대 청춘들이 자기 청춘, 땀, 시간 바쳐가면서 국가를 지키고 국방 예산을 그렇게나 많이 쓰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가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세금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지켜달라고. 근데 그런 조그마한 확률의 위험성을 굳이 우리 돈 들여가면서 들여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전에 말했던 국제적인 시선도 있고요. 미래를 걱정하는 태도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내에서도 국민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요. 그래도 저는 국가라면은, 이상적인 국가라면은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제일로 걱정해주는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 FTA 7회차 난민에 대해 얘기해 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